자,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는 홈런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과 종목을 선택해 드립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올해 거래일이 6거래일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도 이제 뭐 거의 다 끝나니까 네. 한 5거래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불꽃을 쏘는 건가요? 오늘 시장이 막 외국인들이 많이 삽니다. 뭐 계속 말씀드린 일일비할 필요는 없지 않나. 좀 좋아하면 안 될까요? 뭐 오르는데 또 좋아하는 거는 뭐 네네. 당연한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연말까지 계속 올라가느냐라고 보면은 아직까지 그러기에는 수급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뭐 최근에 이제 한국 주식을 조금 줄이고 비중 조절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내년 포트폴리오를 준비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비중을 조금 변경하는 시즌이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유종의미를 거두면서 순환매가 예쁘게 잘 돌고 있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오늘만 보더라도 뭐 최근에 저도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우주항공 섹터랑 이런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안 올랐던 섹터들이 이렇게 순환되면서 올라오는 거 많이 보이실 거예요. 네. 제가 분명히 10월 말부터 해가지고는 외국인들이 아마 펀드에 있는 포트를 조절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아마 11월, 12월 구간에는 윈도우 드레싱이 연말까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덜 오른 섹터들 그리고 소외돼 있던 우리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소외돼 있던 이런 주식들이 올라오는 이런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또 이제 여러분들이 환호하고 또 기존 소외주들 올라온다라고 해서 여기에 집중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근에 그런 좀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무슨 고속 이런 거 붙으면 엄청나게 10배 오르고 했었는데 네. 그런 종목들은 다시금 제자리 찾아가는 경우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품절주라든지 좀 이해가 안 가게 급등하는 이상급등 현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유가 있고 이제는 소외주에서 다시 한번 시장의 핵심으로 돌아서는 섹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최근에 2차 전지주 많이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주도 그렇고 항공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장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섹터만 보면 된다.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뭐 산타랠리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고점 돌파해서 날아가긴 어렵지만 여러분들 계좌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고 그 종목들이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섹터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디까지 피크를 불꽃을 쏘아 올릴 수 있을지도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4번 타자, 말로 홈런 칠 수 있는 4번 타자 업종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CES 관련된 네. 정리를 해봤고 이번 주에는 뭘 볼까요? 이제 슬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CS 끝나면 네. 또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죠. 네, 그래서 연속으로 돼 있고 한 해에 뭐 IT 쪽을 대변해주는 이제 CES가 있다라고 하면 바이오 쪽은 JP모건 아니겠습니까? 그 해의 트렌드를 알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CES하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하고 양쪽에 걸쳐 있는 섹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양쪽에 걸쳐 있는 의료 AI 섹터 쪽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료 AI 네. 오늘의 4번 타자 업종은 CES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다 네. 적용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뭐 양다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맨 아랫줄에 제가 뭐 글로벌 빅테크에서도 관심 갖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샘 울트먼도 오픈 AI를 통해 가지고 이 챗GPT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의료 AI 쪽 진출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젠슨왕도 관심 있다라고 하고 일론 머스크는 작년 CES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록을 통해서 의료 상담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뭐 이렇게까지도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다들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남자들이 관심 갖는 분야가 의료 AI 분야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조금 전에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CES 끝나면 시작합니다. 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초반에 즐기시고 연초를 즐기시고 라스베가스에서 CES를 봤다라고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넘어가는 타이밍이 된다. 체크하시면 되고 2026년 핵심 와드 중 하나가 AI로 만드는 치약.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리커전 파마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 계획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1월 13일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져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뭐 템퍼스 AI 같은 경우가 빠져 있는데 리커전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템퍼스 AI의 방대한 임상 데이터와 리커전 파마의 AI 신약 개발하는 이런 툴이나 솔루션 같은 경우가 결합돼서 아마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다들 많이들 추측하고 있으니까 기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콘서트 AI든 아니면 트위스트 바이오 사이언스든 등등해서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이제 노바티스라든지 이런 기존에 있던 이제 대형 빅파마들도 의료 AI 쪽에 관심을 갖고 본인들이 직접 진출하거나 아니면은 M&A나 아니면 MOU를 통해서 함께 진출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은 이번에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JP모건 스퀘어 컨퍼런스. 기존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런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비만 치료제, 뭐 치매 치료제, 뭐 탈모 치료제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있고 뭐 ADC가 있고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는데 이제는 이 많은 것들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AI가 등장하면서 과거에 신약 개발이 어려운 이유가 그리고 뭐 벤처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예를 들면은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을 했는데 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임상할 때까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 9년에서 15년, 뭐 길게는 20년까지 걸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임상을 끝마친다 해도 FDA 승인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 약물은 뭐 사기였네 어쩌네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임상 기간이나 여러 가지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게 이 AI다라고 밝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실 타이밍이 이제 내년부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일부 기업들이 슬슬 뭐 우리 로봇주도 맨날 적자 기업만 있네 이렇게 얘기하다가 살살 이제 산업이 턴되고 있는 것처럼 의료 AI 기업들도 이제 흑자 기업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까지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료 AI를 오늘 4번 타자 업종으로 골라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가 지금 난리인데 의료 AI 쪽은 또 상대적으로 주가는 별로 안 갔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년에 많은 이슈가 나오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안타 종목을 시작하면서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은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안타 종목으로 대형주 중에 의료 AI 뭐가 있을까요? 뭐 대형주로 치면은 사실 따지고 보면 뭐 삼성 SDS나 과거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SDS나 뭐 카카오그룹이나 삼성 쪽이나 이런 쪽에서 진출할 수 있는데 오늘은 순수하게 의료 AI 쪽으로 좀 해서 그 중에 조 단위의 시총을 가지고 있는 루닛을 선정해봤습니다. 루닛. 네. 기존에도 말로 홈런으로 여러분들께 선정해드리고 한 차례 올라갔다가 이제 적자에 대한 자금력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서 갑자기 쭉 내려왔죠. 제가 처음 소개해드릴 때도 아마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이즈가 중간중간 나와서 개인 투자분들은 상당히 피로감을 많이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루닛보다는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나을 수 있다라고까지도 설명드렸었는데 정말로 한번 내려갔다가 금요일과 오늘에서 다시 주가가 이제 복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44,000원 전후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편하게 제가 볼 때는 다시 올라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긴급 진단해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 과거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고 적자폭이 확대되는 것도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시장에서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리스크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로봇 쪽 올라갈 때 얘는 왜 급락이 나오죠? 얘를 손절하세요라고 여러분들한테 신호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물량 받아서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그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3D 유방암 영상 진단 솔루션에서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이 굉장히 강력한 기업이다라고 항상 말씀드려왔고 저는 굉장히 많이 응원하는 몇몇 기업 중 하나이고 볼파라를 인수해서 이미 미국이나 이제 글로벌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 자체적으로도 이제 뭐 활로를 이제 모색할 수 있는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하고 나서 본인들 자체적으로 활로를 모색하니까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적자폭은 확대되고 있지만 대신 뭐 스페인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카타르도 그렇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 유럽 이미 다 진출하고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료 AI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챗 GTP나 뭐 제미나이나 이런 거 쓰면은 구독제로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도 구독제로 진행을 합니다. 그럼 구독하는 병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꾸준하게 캐시카우가 창출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루닛 기존의 실적 때문에 좀 문제가 돼서 아마 15% 인력도 감축하고 해서 재무 구조도 개선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내년부터 해가지고 적자폭도 크게 줄어들고 내후년에는 이제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정말로 좀 빠르게 진행돼서 내년 4분기에 흑자 전환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엄지를 2개나 뭐 엄지 발가락까지 지켜줘야 되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고 2017년 정도에는 아무래도 흑자 전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까지 기대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소외 섹터인데 이제 시장 중심으로 올라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섹터 중 하나가 의료 AI고 그중에 중심에 있는 기업은 루닛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차트 간단하게만 봐드릴게요. 제가 그 기존에 급락했던 구간에 네. 요 구간이죠. 우리가 분명히 매수 타이밍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치고 올라온 다음에 48,000원대 건드려주고 한번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특정 이 관리하는 이제 자금력 있으신 분들이 아직 올라가면 안 돼. 나 더 매집할 거야라고 해서 내가 나온 이런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까지도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집 구간이 끝나고 출발할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금요일 오늘에서 거래대금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관찰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4만 원 올라온 다음에 오늘 윗꼬리를 단다. 그럼 눌림목 있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루닛을 보셔야 됩니다라고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몇 달 전에 저희가 알려드렸죠. 의료 AI 관련해서 또 좋은 종목으로 루닛 다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 쉬고 있지만 전략까지 다시 한번 세워드렸으니까 루닛 안타 종목으로 다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또 2루타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루닛도 빠른데 2루타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2루타 종목 뭘 볼까요? 너무 소외돼 있던 종목이 아닌가 싶은 셀바스 AI. 셀바스 AI. 네. 셀바스 AI, 뭐 셀바스 헬스케어 이쪽 그룹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메디보이스 쪽 벌써 뭐 7주년에서 이제 8주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타이밍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서 쓰냐라고 하면 서울권 이제 상급 종합병원에서 50% 이상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진료 기록이라든지 대면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성 인식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편리하겠죠.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제 회사나 이런 곳에서 회의할 때도 음성으로 해가지고 많이들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또 AI가 요약도 해주고 하는데 그런 의료 시스템에서 환자의 정보, 작은 데이터도 가장 소중하게 이제 적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이 셀비보이스가 다 체크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셀바스 AI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병원에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고 셀비 LRS 같은 경우도 이제 조달천에 공식 입점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학스테이터 쪽으로 해가지고 이 솔루션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의료 AI 쪽도 그렇고 솔루션 시장도 그렇고 셀바스 AI 같은 경우가 역량이 기존부터 있었는데 최근에 잘 못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루닛도 이제 올라오고 뷰노는 가던 대로 잘 가고 JLK도 최근에 급등하고 로켓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잘 가고 좋은 종목들 사이에서 수급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셀바스 AI는 아직 차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차례만 온다라고 한번 또 멋지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으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셀바스 AI 적절한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트레이딩 관점으로 2루타 종목은 빠른 셀바스 AI. 다음 턴이 오기를 좀 기다려보자. 네. 그때 한번 시세 분출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요. 자, 다음은 이제 3루타 종목 갈까요? 호타 준종 멀리도 가면서 또 높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 뭘까요? 3루타는. 뭐 길게 설명이 필요 없는 기업입니다. 가장 먼저 흑자 전환이 된 기업 뷰노입니다. 뷰노. 네. 제가 3, 4분기 정도에는 흑자 전환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반기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네네. 국내 의료 AI 기업 중에서 최초로 이제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략이 달라서 그래요. 루닛은 해외 확장을 먼저 해서 시장을 선점하고 나서 그 큰 인프라를 가지고 매출액을 쭉 끌어올린 다음에 그 이익 전환을 하게 되면은 폭발적으로 이제 이익금도 늘어나게 되는데 뷰노는 내실을 먼저 다졌어요. 아니야,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내실을 다지고 안전하게 흑자 전환하면서 해외 진출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말한 대로 두 기업 다 잘 지키고 있는 기업이에요. 약속을 잘 지키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AI 흉부 엑스레이 진단 제품 쪽으로 뷰노메드 체스트 같은 경우는 이미 FDA 승인돼 있다는 건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심정지 예측 이제 뷰노메드 딥카스 같은 경우도 승인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뭐 병이 나오기 전에 미리 진단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검진 같은 경우 그런 것보다 더 빠르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안 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뷰노라든지 뭐 루닛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미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다라고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가 돼 있고 이제 실적을 쌓아가기만 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외국으로 또 이제 진출해서 확장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면은 호타준적으로 손색이 없는 기업 뷰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을 볼까요? 저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앞두고 의료 AI 말로 없는 종목 하나 골라주시죠. 네, 뭐 의료 AI 쪽은 사실 뭐 앞에 설명드린 안타 종목, 3타 종목 두 종목이 대표적이라서 네. 두 종목 가져가기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 아직 안 오른 종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딥노이드입니다. 딥노이드. 네,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 유상증자 물량도 좀 남아있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조금 무거울 수는 있어요. 네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내년 CES하고 이제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의료 AI 쪽 얘기가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2주 동안 최소한 2주 이상 여러분들이 계속 보실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앞뒤 전후까지 하면 한 달 정도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의료 AI예요. 그러면 딥노이드도 오히려 유상증자 물량 이게 주주분들한테만 나눈 게 아니라 최대 주주랑 2대 주주도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상보다 최대 주주도 참여할 정도면 나쁘지 않네라는 인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은 딥노이드 생각보다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딥노이드 대신 원래 JLK를 생각했었는데 오늘 급등해가지고 이제 두 종목을 놓고 있다. 역시 딥노이드구나라고 이렇게 확정이 된 건데. JK까지도 움직이고 한다라고 하면 남은 건 딥노이드와 셀바스 AI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더러운 종목 여러분들 찾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두 종목이다. 그중에서 딥노이드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하게 내려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과하게 내려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사면 저는 최소 2~3배 정도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니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대로 다 움직이기를 기원하고 있고 의료 AI뿐만 아니라 산업용 AI, 보안이나 스마트 팩토리 쪽에도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뭐 비급여 이쪽 진입하고 하는 뇌동맥류 이제 폐질환 검출 솔루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고 보안 같은 경우 AI 엑스레이 판독 시스템 같은 경우 항공 보안 쪽은 아예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이제 가져올 수 있고 의료 AI 쪽에서 매출이 좀 늦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보안 쪽으로도 가져올 수 있고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도 가져올 수 있다. 불량 검출 AI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인 요소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격 전략을 간단하게 이쯤에서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저도 급하네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이 종목은 3,750원 아래서만 보시면 돼요. 제가 올 때 보니까 3,500원대에서 600원 사이 정도에 움직이고 있는데 가격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까지 물량 소화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매수 안 할래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3,750원을 회복할 때 사셔도 괜찮아요. 그 아래서 사시는 지금부터 음봉 나올 때마다 사시는 분들은 싸게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스타일 차이입니다. 나는 속도 빠른 게 좋아하면 3,750원을 올라타고 매수하시면 제가 볼 때는 5,000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반등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5,000원까지 편안하게 보시고 그래 여기가 1차 목표가입니다. 꽤나 크죠. 그리고 나서 올라오면은 이제 7,500원 구간을 2차 목표치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땐 여러분들 지금 가격에서 한 2배 되는 가격이다 보니까 아마 기쁘게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료 AI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퍼니 인사이드 유엔젤 편. 한때 무선 인터넷 원조. 사라진 줄 알았던 이 회사, 지금은 로밍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국내 무선 인터넷 소프트웨어 1세대 기업인 유엔젤인데요. 과거 2000년대 중반 수출 비중이 50% 이상, 영업이익 세 자릿수였지만 통신 환경의 변화 이후 오랫동안 침체를 겪어왔습니다. 이때 유엔젤이 생존을 위해 던진 승부수는 단 하나, 바로 솔루션에서 서비스로의 변화였는데요. 핵심 코어 네트워크 기술을 바탕으로 유아 에듀테크, 토모를 먼저 안정화했고 서비스 사업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유엔젤의 흑자 전환을 결정지은 한방이죠. 국내 최초 20 로밍 서비스인 로밍 도깨비의 개발인데요. 과점 구조의 로밍 시장에 무선 소프트웨어 명가의 노하우를 투입하여 개통과 인증, 과금까지 로밍의 전 과정을 자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기술을 납품하던 기업에서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는 기업으로 유엔젤의 위치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기술을 잘 아는 회사가 아니라 기술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스스로 증명한 회사가 된 거죠. 솔루션이 아닌 구조를 만들고 판매가 아닌 운영으로 승부하는 기업. 그게 지금의 유엔젤입니다.
자, 이렇게 연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도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네. 그러면 오늘 또 이 말로 없는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4번 타자 업종을 또 체크해봐야 되겠죠. 네. 이번 주에는 저희가 JP 모건 헬스케어 네. 컨퍼런스를 대비하고 있잖아요. 네. 어제는 CES와 JP모건 헬스케어 컨버스를 좀 이어갔다고 그러니까, 하면은 맞아요. 네, 오늘은 정말로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넘어가야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 화두 중 하나가 ADC 플랫폼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죠. 오늘은 ADC를 준비했습니다. ADC요? 네. 자, 뭐 일정이나 이 부분은 제가 뭐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라스베가스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CS 보고 가시면 되니까 편하게 즐기시면 될 것 같고, 자, ADC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바이오 쪽은 이제 분야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개별 종목별로 공부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공부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게 아니에요. 산업 동향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굉장히 많이 연구를 네.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 했더니 고등학생은 편하게 이해할 것 같고 중학생 정도까지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게 생각했더니 이 항체 약물 접합제 ADC를 설명하니까 항체 유도미사일 항암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오. 기존에도 이제 2세대 항암제 중에 표적 항암제가 있었는데 이거에 좀 발전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체를 레이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쉽게 말하면은 이게 찾아가는 거죠. 여기 빨간 리본 넥타이 한 사람을 찾아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쪽을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쵸. 예를 들면은 그런 세포를 찾아가는 거예요. 암세포를 찾아가야 되니까. 이게 표적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약물은 이제 무기를 뜻합니다. 기존에는 세포 독성 항암제, 그러니까 항암제 그 시장 같은 경우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암세포가 위조신분증 내밀어서 나는 정상세포고 지금 영양소를 많이 필요로 해서 영양소를 다 빨아들이니까 다른 쪽으로 정상적인 영양이 공급이 안 돼서 사람이 말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포 증식을 빨리 하는 쪽에다 공격을 하게 만드는 게 1세대 항암제입니다. 세포 독성 항암제. 그래서 부작용이 나오는 게 암세포도 이제 억제를 하지만 우리 몸에서 빠르게 증식하는 세포를 억제해서 입안에 이제 세포들이 빨리 증식하기 때문에 입맛이 없어진다던가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죠. 머리카락이 빠진다던가. 그래서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모자 쓰고 다니시잖아요. 이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독성 항암제를 쓰기도 하지만 다른 쪽으로 예를 들면은 면역관문 억제처럼 우리 면역 체계를 끌고 와줘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공격을 하게 만든다던가 단백질 분해 요소 같은 걸 해가지고 분해를 시켜버린다던가 하는 방식의 무기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 하나 요즘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링커 아니겠습니까? 네. 이 안전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도 항상 얘기하는 게 흡수율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치료제에서 들어가다가 중간에 용해가 돼버리면은 우리가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약효가 없어지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안전핀을 꽉 꽂아놓고 꼭 목표한 지점까지 도달해가지고 안전핀을 빼서 그 세포만 공격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우러졌을 때 ADC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조금 쉽게 설명드리지 않았나 싶은데 네네. 여기도 조금 어렵다 싶으면 제가 나중에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ADC의 진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진화를 하느냐라고 봤더니 정확도와 이제 효능 향상을 위해서 이중항체. 제가 아까 빨간 넥타이를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 거죠. 안경 쓴 사람도 같이 찾아줘. 빨간 넥타이에 안경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레이더가. 그럼 정확도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효과도 올라간다라는 거. 그리고 페이로드, 그러니까 무기를 다양화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독성에서 면역 관문 억제제나 이런 부분으로 가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이쪽 무기의 다양성, 그리고 링커 같은 경우도 안전핀이 기존에 수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뽑았었는데 스마트하게 요즘에는 자동으로 잘 뽑히게끔 조금 더 발전된 기술의 링커 기술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은 이중항체 쪽에 메리트가 있네. 이 기업은 링커에 메리트가 있네. 요즘 링커 쪽이 또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본다라고 하면 그 해의 트렌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트렌드 제가 2026년 트렌드는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ADC 관련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저도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네. ADC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난리냐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자세하게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ADC 관련해서
종목들, 관련된 종목들 하나씩 뽑아볼까요? 일단은 안타 종목,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ADC 관련된 안타 종목 뭘 볼까요? 네, ADC 종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아요. 제가 10종목 넘게 보면서.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모르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이 종목 정도면 그래도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온 종목이 동아 ST입니다. 동아 ST요? 네. 요즘엔 좀 우리 기업에서 자꾸 잊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핵심적으로 무언가 신약 개발이든 아니면 플랫폼이든 얘기할 때 자꾸 뒤쪽에 있지 앞쪽에 서두에 나와 있는 이런 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안정성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 종목의 안정성을 보는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이 그럼 뭘 하고 있느냐, 나 이 종목에 ADC 한다는 거 몰랐다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네. ADC 전문 기업 앱티스를 이미 2년 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의 연구개발 비용을 다 기간도 압축하고 비용도 압축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렴한 시기에 잘 인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세대 링커 플랫폼인 이제 앱클릭을 확보하게 되어서 여기서 이제 항체의 별도의 변형 없이 약물을 접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수년간의 이 돈과 그리고 이제 기술력 이런 부분을 아낀 이 동아 ST가 이제 다양한 항체의 이제 범용적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기업이었는데 또 한 번의 이제 그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도약의 기회가 맞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진입 ADC 같은 경우는 임상을 엄청나게 뭐 가속화해서 진행한 기업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상을 지금 1상, 뭐 2상만 해도 좀 빠른 편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임상 1상을 승인받고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상 1상 이후에 빅파마에 대한 라이선스 아웃까지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뭐 글로벌 임상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도 시간이 지연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협업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라이선스 아웃이 대규모로 지금 발생하는 것들 여러분들 많이 보고 계실 거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뭐 하는 데입니까? 이렇게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빅파마들과 만나가지고 공급 계약하고 뭐 라이선스 아웃하고 여러 가지 MOU를 통해서 더 발전하고 아니면 M&A를 하고 이런 곳 아니겠습니까? 이 학회가 그렇게 나오는 곳이에요. 바로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계속 이제 서로 커넥션을 이어나간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동아 ST 지금부터 해서 하단이 막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위쪽만 열려 있다. 근데 위쪽이 너무 천천히 가니까 문제였는데 그에 대해서 리레이팅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타 종목으로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안타 종목, ADC 종목 가운데 안정적인 종목으로 동아 ST를 선택을 해주셨고요. 네. 자, 이제 조금 더 빠른 종목, 동아 ST가 조금 답답한 면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ADC 2루타 종목은 뭘로 볼까요? 뭐 빠른 종목 하면은 더 빠른 종목 찾기 어려울 정도의 ABL 바이오. ABL 바이오.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아주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지금 한참 올라와서 기간 조정 받고 있는데 네네. 기간 조정 끝나고 또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 중에서 이중항체 쪽으로 아주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중항체가 틈새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다 단일항체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중항체 쪽 가는 기술력이 당연히 그만큼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데 ABL 바이오는 이제 아까 링커 기술 말씀드렸는데 BBB 셔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단일항체에서 나올 수 있는 이 부작용들 같은 경우가 있는데 정상세포를 공격한다거나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가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빨간 넥타이만 보는 게 아니라 안경 쓴 것까지 하면은 조금 더 구체화될 거 아닙니까, 타겟이. 그래서 두 가지 항을 동시에 잡는 이중항체, 이 ADC 쪽으로 해서 ABL 바이오 봐야 된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이 링커 기술 쪽이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진행을 하고 라이선스 아웃도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업을 많이 하고 라이선스 아웃이 더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얘기는 오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사실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8조 원 라이선스 아웃이 기록됐는데 이것 또한 기존부터 얘기 나오던 것이 결국엔 체결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글로벌 이제 빅파마들이 ABL 바이오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링커 기술하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ABL 바이오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많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쉬고 있을 때 충분히 쉰 다음에 본다라고 하면은 서서히 모아갈 만한 구간이 이제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2루타 종목으로는 빠른 종목, 이미 올해 한번 이슈가 된 라이센스 아웃으로 한 번 더 주가가 점프업된
ABL 바이오를 골라주셨습니다. 진짜 이 파트너님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이중항체, 링커 페이로드 이걸 이제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설명이 조금 더 네.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3루타 종목으로 갈까요? 호타준족 빠르게도 가고 멀리도 갈 수 있는 종목 뭘 볼까요? 3루타 종목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 종목을 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죠?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요? 네. 아, 동화에스트가 느리다고 했는데 더 느릴 수도 있는 종목이고 대신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데일리 TV를 통해서만 해도 수십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뭐 결혼은 아직 못했지만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자녀한테 포트폴리오를 짜서 물려준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저는 무조건 넣습니다라고 항상 말씀드렸던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 제가 가장 뭐 유망하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에요. 아마 지금 이 현재 주가에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경영권 승계나 이런 부분이 좀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 정도로 안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는 기업이에요. 실적은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진펜트라 성장하고 본업이 이렇게 안정적이니까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고 M&A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돈 버는 걸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일반 이제 바이오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맨날 적자에 허덕여서 유상증자니 사채니 계속 나오고 여러분들 불안해하시고 이거 뭐 몇 년 지나면 또 이제 뭐 관리 종목 가니 막 이렇게 걱정하는데 전혀 걱정이 없잖아요. 수조 원을 벌어오고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 수십조 원 이상을 벌어오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이 이 탄탄한 자금력으로 베팅을 한다라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상 진행이나 이런 거에 막힘이 없어요. 우리는 계획하면 바로 진행한다예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거기다 바이오시밀러 이 부분 본업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되고 있어가지고 블록버스터급 신약 뭐 특허가 계속 만료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영국 익스타 테라피틱스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미래에스tet하고 같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최대 주주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독자적인 파이프라인까지도 구축을 했어요. 협업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도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 시대 때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치료제 뭐냐라고 하면 레키로나주가 글로벌 시장에서 뽑혔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셀트리온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일을 내주지 않을까. 기존에도 리레이팅할 일들은 많았지만 또 한 번의 리레이팅. 제가 볼 때 한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한 5단 상승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 미국에 상장돼 있고 미국 기업이었다면 400만 원 넘어갔어야 되는 기업입니다라고도 제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너무나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무혈입성이라고 생각하니까 장기적인 플랜으로 보시는 분들은 셀트리온 꼭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 볼까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앞두고 ADC 관련된 말로 없는 칠 수 있을 종목 뭘까요? 자, 오늘 말로 없는 종목은 리가켄바이오입니다. 리가켄바이오. 이 종목도 제가 과거에 뭐 수차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검증된 기술이고 이제 수학의 시기다라고 제가 적었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DC 플랫폼 같은 경우는 보통 임상 1상이 많고 2상만 가도 빠른데 이 기업은 중국에서 이미 임상 3상 진행 중입니다. 네. 보승 기업하고 이제 뭐 기술 이전하고 해가지고 마치 HLB가 이제 항서제약과 뭐 200개 이상의 임상을 진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3상 진행 중이다라는 제일 빠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확실하게 인정을 받았다. 우리 이미 뭐 오노 약품이나 이런 곳에서도 우리 뭐 다 얀센이나 이런 거 다 검증을 받았단 말이에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콘줄의 압도적인 이 기술력 가지고 과거부터 ADC 하면은 바로 리가펜이 떠올려야 될 정도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앞서 나간 기술력이다. 뭐 기존에 있던 레고켄바이오 시절부터 해가지고 사명 변경 전이죠. 그때부터 해가지고 라이선스 없이 계속 나왔던 기업이 이제는 결실을 맺어야 되는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 콘줄이 이제 항체의 특정 부위에 정확하게 이동해서 우리 배달을 정확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달을 정확하게 하고 링커 기술 같은 경우도 분해되지 않게 스마트 안전핀이라고 말씀드렸죠. 목적지까지 가서 딱 풀리게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가장 안정적으로 그리고 적은 약물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독성을 줄이고 약효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이 링커 기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 이런 라이선스 아웃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얀센 오노약품
뭐 다수의 이런 그룹들과 함께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파이프라인도 분산해가지고 글로벌 기업들하고 나눠서 진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임상을. 지금 너무나도 좋은 구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빠른 상업화가 되는 리가캠바이오 내년에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차트 보시면 지금 17만 5천 원 아래 구간에 있는데 너무 좋은 구간인 것 같아요. 편안하게 보시고 나는 속도가 빠른 게 좋다라고 하면 17만 5천 원과 지금 21선 구간이 바로 위에 있는데 21선까지 딱 올라타면 그때 매수하시면 조금 더 빨라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래서는 나는 싸게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저렴하게 매수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체크해드리고 1차 목표치는 여기 없습니다. 22만 5천 원. 2차 목표치는 27만 5천 원.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해서 나가고 제가 말씀드린 목표치도 1차, 2차일 뿐이지 그 구간도 저는 그냥 지나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꼭 임상이 성공하기를 기대하면서 네. 뭐 임상 3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앞서 나가는 기업이 되기를 응원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퍼니 인사이드 레인보우 로보틱스 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름은 귀엽지만 하는 일은 전혀 귀엽지 않습니다. 이 회사의 출발점은 한국 최초의 이족 보행 로봇 휴보. 사람처럼 걷고 뛰고 균형 잡는 로봇이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돈도 시장도 없었는데요. 말 그대로 연구실 기술로 끝날 뻔했던 거죠. 그때 손을 내민 곳이 바로 삼성전자. 삼성은 이 회사의 기술을 보고 지분 투자로 공식 파트너가 됩니다. 이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산업용 협동 로봇, 이동형 로봇, 사람과 함께 일하는 로봇까지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이제 이 회사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을 현장에 투입시키는 기술을 가진 기업이 된 거죠. 연구실에서 태어나 삼성이 선택한 로봇 회사. 한국 로봇 산업의 출발점이자 앞선 미래를 만든 기업. 이게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그렇다면 파트너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직은 진짜 상승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섹터나 종목을 잘 선정을 해서 진짜 상승과 온기를 좀 온전히 누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섹터 어떤 걸로 가져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주는 CES였고 이번 주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우리가 준비를 네.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비만 치료제를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만 치료제요? 네, 저희가 지금 비만 치료제 뭐 최근 한 2, 3년 동안 너무나도 큰 화제를 모으지 않았습니까? 노보노디스크나 뭐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가 이 비만 치료제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을 누리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CES에서도 이 비만 치료제 어디까지 또 좋아질 수 있는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건가? 이 GLP-1 시대 그 이후 이제 뭐 글루카곤이 여러 가지 뭐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후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시장을 선점한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고 어마어마한 실적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급망이 좀 안정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안전이 아니라 안정인데 제가 오타를 냈나 봅니다. 안정화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공급망. 우리도 처음에 뭐 노보노디스크에 물고비나 들어왔을 때 다들 이제 원했었는데 처방받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구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가면서 공급망이 안정화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체중 감량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개발한다라고 하는데 체중 감량을 하면서 근육량은 유지하거나 혹은 근육량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부분도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그리고 적용증을 확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 쪽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는 적용증의 확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얼만큼 발전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디가 또 앞서 나가고 있느냐가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라이선스 하우스라고 서로 MOU를 해서 그리고 M&A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건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앞서 나가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기업들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4번 타자 섹터 같은 경우에 비만 치료제이고요. 최근에 기술 경쟁 그리고 제형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그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 종목씩 알아볼 텐데
안타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안타 종목은 보통 든든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안타 종목은 대웅제약을 선정을 했습니다. 뭐 대웅제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뭐 대표적인 제품 우루사부터 시작해서 네. 안정적인 이런 실적을 내주고 있고 그리고 뭐 과거부터 저는 대웅제약 말씀드릴 때 굉장히 트렌디한 기업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기존에 유행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 시장이 항상 뛰어들어 있고 맞아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치매 치료제니 탈모 치료제니 이번에 비만 치료제니 다 진출은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기업이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게 장점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또 뭐 톡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대웅제약이 또 열심히 또 연구를 하고 있지 않나 어떻게 하고 있나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요즘에 다 이제 바이오 벤처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라이선스 아웃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웅제약은 약간 이제 뒤처져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차세대로 생각하는 게 이 장기 지속형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편안한 쪽으로 보고 있는데 패치제, 마이크로니들 패치제 쪽의 선두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주사를 맞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그렇게 반갑지는 않단 말이에요. 예, 그런 주사제에 대한 이제 두려움, 공포 그리고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패치제 같은 경우는 딱 붙이면 되는 거니까 부담이 없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클로팜 플랫폼의 이 흡수율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주사제를 제외한 나머지 경구용이나 패치제나 이런 쪽은 다 흡수율이 문제인데 자회사 대웅 테라퓨틱스의 마이크로니들 플랫폼 이 클로팜 같은 경우는 기존 이 패치제, 뭐 주사제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80% 이상의 생체 이용률을 입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 패치제 정도면 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주사제를 대체할 유일한 수단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패치제이기 때문에 우리 주사기나 이 약물 같은 경우는 콜드체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또 유통이나 보관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유통의 편의성까지 있는 이런 마이크로니들 패치제 그리고 이미 일상이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이 잘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규모 라이선스 사업까지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들이 계속 관심을 높이고 있는 이 대웅제약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로 니들 패치라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의학적인 방면에서 실적이 또 든든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첫 번째 저희 안타 종목으로는 대웅제약을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루타 종목은 저희가 코스닥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루타 네. 종목은 제가 좀 빨리 움직이고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네. 오늘은 이제 D&D 파마텍을 선택을 했습니다. D&D 파마텍이요. 네, 사실 D&D 파마텍은 이미 말로 없는 시즌2에서 말로 없는 종목으로 제가 이제 교육을 해드리고 나서 벌써 158%나 올라왔습니다. 와. 네, 그리고 나서 잠깐 쉬고 있는데 이 휴식 구간 이후에 또 멋지게 움직이지 않을까.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또 참가해서 네. 발표까지 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기대감이 높을 것 같아요. 정말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오랄 링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하면 제가 어제도 이제 ADC 말씀드리면서도 링커 기술의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타겟까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한 지점까지 끌고 가서 그 지점에서 약물을 전달해서 효능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이 다 그 전에 녹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무슨 뭐 닥터 캡슐이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장까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장을 이제 편안하게 해준다 이런 유산균 같은 경우도 홍보를 했던 광고 같은 걸 많이 봤던 기억이 네. 나는데 그런 게 이제 뭐 과거에는 일부 이렇게 전달됐다면 요즘에는 얼만큼 잘 타겟까지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플랫폼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오럴링크를 통해서 이제 경구용 쪽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세라에다가 사실 6개의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을 했는데 메세라를 이제 화이자가 인수한다라는 이런 대형 호재가 있었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메세라를 통해서 이제 진출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화이자를 통해 진출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생깁니다. 화이자는 어떤 기업입니까?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영업이익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세계에서 뭐 최고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피인수됐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D&D 파마텍이 수혜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메세라가 아니라 화이자에다가 6개의 파이프라인을 라이선스 아웃을 한 것과
같아지는 효과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뭐 메시 치료제나 이런 부분도 이제 파이프라인이 다양화되는데 이 메시 치료제는 제가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뭐 계속 진출을 하고 있고 여러 글로벌 빅파마들이 계속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올해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많이 올라온 상황이지만 앞으로 더욱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더욱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2루타 종목은 D&D 파마텍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패치가 아니라 경구용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만로홈런 시즌2에서 158%의 수익률을 달성했는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2루타 종목이 조금은 가벼운 종목을 선정을 해주셨으면 3루타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3루타는 제가 네. 보통 호타 준족이다. 빠르게 갈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네.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안정적이고 멀리 갈 수 있는 종목. 사실 이 종목을 오늘 말로 없는 종목으로 넣을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요? 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미약품입니다. 네. 제가 기존에도 한미약품은 뭐 자주 설명을 드렸는데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서 임상 진행하는 기업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뭐 시즌 1에서 60% 상승했었는데 저는 이게 성에 안 찹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그래요? 드렸어요. 이게 세 자릿수로 넘어가서 이제 100%는 넘어가야 되는데 한미약품이 아무래도 경영권 분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그때까지는 다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더 못 오르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볼 때 기술력만큼만 따진다라고 하면은 압도적이에요. 이미 랩스 커버러지 10년의 진화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2015년에 8조 원 라이선스를 기록하면서 이제 지금과는 화폐 가치도 다르고 우리나라 바이오 업계가 그때는 그렇게 글로벌 시장에 뻗어나가지 못했는데 어마어마한 신화를 기록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스커버리지 기술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장기 지속형 나오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거의 매일 당뇨 치료제를 맞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일주일 단위 그리고 2주일 단위 그리고 한 달 단위로 늘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플랫폼 기술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선두주자가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고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사실 당뇨 치료제에서 넘어온 부작용 아니겠습니까? 식욕을 억제하고 하다 보니까 살이 빠져가지고 이 부작용을 비만 치료제로 바꾸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랩스커버리지 기술이 원래 당뇨 쪽으로 계속 이제 나왔던 기술 아니겠습니까? 에페네글레타이드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라이선스 아웃을 했다가 다시 반환이 된 기술인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가다듬어 가지고 비만 치료제 쪽으로 넘어갔더니 벌써 임상 3상입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출시 기대감이 있고 그러면은 내년 하반기에 정말로 뭐 판매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내후년에는 실적으로 또 따박따박 찍히게 되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형으로 해가지고 디지털 치료제 베이글랩스랑 해서 뭐 관리나 이런 근육량 조절까지 사실 한미약품이 근육량을 줄이지 않고 혹은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물질까지도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임상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꼭 근육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더라도 유지만 되더라도 저는 메리트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장기 지속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다는 걸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던 경영권 리스크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다 해소된 한미약품. 지금이야말로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10년 전의 영광을 다시 되찾아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산타 랠리가 없을 거라고 했지만 네. 산타처럼 또 종목의 선물을 주시지 않을까 네. 기대되거든요. 네, 네. 저희 한미약품을 이긴 종목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시즌 1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감명을 주었던 종목인데 바로 인벤트지랩입니다. 아, 인벤트지랩. 네. 시즌 1에서 수익률 3위를 기록하면서 466% 상승을 했습니다. 이 위에는 두 종목밖에 없는데 두 종목은 10배고를 달성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한 종목은 10배고를 코앞에 두고 있고 한 종목은 1500%를 넘어갔죠. 그래서 3위에 좀 466%면은 사실 1위를 해도 이상할 게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밀려있는 종목입니다. 2위까지 올라가려면 너무 지금보다 2배는 올라가야 돼서 예, 너무 좋은 수익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위에 위치해 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내년에 한 번 더 2차 도약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위고비와 젯바운드의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술적 파트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장기 지속형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주에서 2주 이게 아니라 일단 1개월부터 시작하고 3개월까지도 늘릴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주사를 무서워하시는 저 같은 사람들도 3개월에 한 번 정도면 고려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을만 한 것 같아요. 네. 물론 저도 3개월에 한 번 주사는 그래도 좀 싫기는 한데 3개월에 한 번이면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지속형 쪽으로 해서 뭐 유한양행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고 베링거하임하고도 또 이제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만하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기업은 경구용 계속 말씀드렸지만 흡수율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노보노디스크도 리벨서스 가지고 이제 리벨서스 정이 지금 나와 있죠. 그런데 효능이 너무 낮아요. 흡수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 효능이 좀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인벤티지랩이 본인들의 자체적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링커 기술을 적용을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흡수율이 73배 효능이 나왔습니다. 24.3%라는 효능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획기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올해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글로벌 빅파마들의 문의가 쇄도했고 노보노디스크에서도 지사에서 연락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듣고 있는 이 인벤티지를 그렇기 때문에 466%나 상승을 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조금 쉬고 있는데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전립선비대증부터 시작해가지고 탈모나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서 지금 이 플랫폼을 적용증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라이선스 아웃과 그리고 신약 출시 기대감이 충분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12,500원 아래 구간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 7,500원 아래 구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75,000원 죄송합니다. 75,000원 아래 구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너무 좋은 가격권인 것 같아요. 7만 원 전후 제가 볼 때는 이 가격권이면은 지금 6만 원까지 지금 열려는 있지만 이 내려가는 것보다는 올라와서 7만 5천 원 회복하고 21선까지 이제 슬쩍 노려본다라고 하면은 21선도 올라가다 지금 슬쩍 이제 완만해지고 있죠. 여기 넘어가는 건 이제 쉬워집니다. 여기만 올라타게 되면 제가 볼 때 전고점 넘어가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1차 목표치는 한 9만 원 정도로 이제 짧게 한번 잡아보고 2차 목표치는 12만 5천 원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그 구간까지는 어렵지 않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12만 5천 원을 돌파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또 수급이 붙거나 아니면 윗꼬리를 달아서 여러분들이 우려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돌파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AS 전략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시즌 1의 영광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